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우 스페셜 차이나 딥다이브 와우 글로벌 중국 파트너 박준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과 중국 투자 관련된 4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간 우리는 이제 1강부터 짚어봤었을 때 왜 중국을 투자해야 되는지, 두 번째로 중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맞닿는 현실의 문제들, 그 문제들까지 여러분들 풀어봤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책적인 구조들을 체크해봤고, 이제는 드디어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아마 5강도 마찬가지 산업인데요. 오늘은 이 산업 중에서 첫 번째 자율주행을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휴머노이드입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이 휴머노이드랑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휴머노이드랑 이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도 왜 올라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강의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정치 관련돼 가지고 있는 이 양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번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중국 주식을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지수 형식으로 ETF에 투자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증권사 운용사의 ETF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의심 해보지 않으셨나요? 왜 지금 중국 관련된 ETF들은 전부 다 테크만 출시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가지고 나왔던 ETF들을 보게 됐을 때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 3 플러스 ETF고요. 이거는 이제 알리바바, 그 다음에 샤오미, 그 다음에 테슬라, 죄송합니다. 텐센트 이렇게 있는 종목들 세 가지가 각각의 30% 정도씩 비중을 20%씩 비중 쳐가지고 총 60% 정도의 비중을 투자하는 게 바로 이 글로벌 리더스 탑 3 플러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ETF 또 마찬가지로 또 AI랑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테크 탑 10 관련돼서 또 마찬가지 테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에이스 차이나 빅테크 탑 2 이것도 샤오미랑 알리바바, 그 다음에 마지막 플러스 차이나 AI 테크 탑 10입니다. 왜 운용사에서는 지금 뭐 다양한 ETF들이 아니라 왜 먼저 이런 테크 관련된 이야기들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이 양회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5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양회의 핵심 키워드는요, 이 AI 플러스입니다. AI 플러스, 결국에는 AI를 어떻게 할 건지, 실제 산업에다가 어떻게 접목시킬 건지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이 AI 플러스를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많은 운용사들이 결국에는 테크 관련된 ETF를 출시했을까? 그건 조금 뭔가 논리적으로 빈약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과거를 알아야 지금도 알 수 있듯이 한번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때 중국의 양회에서 어떤 키워드가 나왔냐면요. 당시 때 인터넷 플러스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2015년도 당시 리커창 전 총리가 양회에서 인터넷 플러스라는 키워드를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때 인터넷 플러스가 뭐였냐면요. 실제로 이제 농업이라든지 제조업, 금융 이 모든 것들이 온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제를 융합하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시기 때부터 중국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 20년 전에 갔었으면은 실제로 이제 중국에 대한 화폐, 위안화를 지폐 형식으로 했는데요. 최근에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화폐를 사용하지 없잖아요. 전부 다 모바일로만 QR코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시 2015년도 때 나왔던 인터넷 플러스가 그 계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했던 이 분야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때 알리페이가 등장했고요. 이때 위챗페이가 등장하면서 모바일 핀테크 시장에 붐이 일으켰던 시기가 바로 이 인터넷 플러스 시기였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요, 스마트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산업이 자동화되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까지도 현재 진출을 해왔던 게 당시 알리바바를 만들었던 게 바로 이 인터넷 플러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의료랑 교육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의료 상담이라든지 원격 교육이 활성화되게 되었었고요. 당시 2015년도 인터넷 플러스를 제시했을 때 이후로 21년도 보게 된다라면은 약 5년에서 6년 정도, 6년이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인터넷 플러스라고 이야기했던 이 키워드에 대한 이 기업들이 중국의 GDP 성장의 65%에 대한 기여를 했다라는 정도로 결국에는 중국에서 이 키워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그 시기 때 그 주가들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플러스의 수혜주인 바이두 한번 우리가 과거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봤었을 때 2018년도 때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주가가 하락했으니까 딱 이 시기 때만 이 양회 이후로 근 3년 동안에 있는 이 시기 동안에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11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이두 우리가 알다시피 그 중국 내 검색 엔진을 활용한 그런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110% 가까이 상승했더라.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인터넷 플러스 당시 키워드 상에서는요. 수혜주가 알리바바였습니다. 자, 우리 다 알죠, 알리바바. 최근에도 좀 요새 핫하는 알리바바인데요. 당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봤었을 때 여기 저점 기준으로 고점까지 260% 가까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인터넷 플러스의 키워드에 적합했던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텐센트, 이제 위챗을 만든 이제 회사이죠.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부터 2018년도 고점까지 350%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당시 떠올려보게 된다면은 14년도 말에 후강퉁, 성강퉁이 유행하게 되면서 이 인터넷 플러스라는 키워드까지 접목시키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야기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벳이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이야기하면서 당시 투자체 스타일 자체를 이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만 투자해야 된다라는 벳이 그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게 결국에는 중국에서 양회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중국에서 키워드가 나가는데요. 그 키워드를 우리가 주목해야지 그 키워드를 토대로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과거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관련돼서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든지 다양한 밸류체인들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광발전이라든지 시노팩이 역시나 이 밸류체인에 소속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5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양회에서 AI 플러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AI 플러스와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있다면은 과거 인터넷 플러스였던 시절에 인터넷 플러스가 키워드였던 시절에 이 벳을 찾아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 AI 플러스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종목들을 찾을지 그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I 플러스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AI 플러스는요, 구체적으로 27년도까지 과학기술, 산업, 소비, 민생, 거버넌스 관련된 이 거버넌스와 글로벌 협력과 관련된 6대 영역에서 AI에 대한 융합을 실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들으면은 살짝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결국 얼마나 늘리겠느냐를 보게 된다면은 27년도까지 보급률을 70% 가까이 맞추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27년도까지라면은 지금 현재 25년도잖아요. 25년도 하반기인데 그럼 지금부터 약 1년 하고도 얼마 남지 않는 시기 동안에 보급률을 70%까지 맞추려면은 지금이 몇 %인데요를 알겠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20% 미만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전환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서 지금 현재 테크만 관련된
운용 ETF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계획들은 일단은 올해 8월 달에 저번 달에 나왔던 정치국 회의에서 AI 플러스에 대한 목표치를 27년도에 70%, 2030년도 때는 90%까지 목표치를 이야기했었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이번 25년도 10월 달에 있을 다음 달에 있을 4중전회에서 5개년 관련된 경제 계획이라든지 이제 시장 관련돼선 가이던스를 줄 때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첨단 제조업 관련된 산업들을 이끌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AIoT 관련된 이런 밸류체인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요. 요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휴머노이드와 이 자율주행 관련된 키워드를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요거를 조금 더 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은 AI 플러스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떻게 갈 건데를 우리가 중국에서 이야기 나오는 걸 토대로 어떤 기업이 과연 수혜를 받을까? 어떤 기업들이 지금 추후에 2015년도에 있었던 벳이 될까를 계속적으로 탐구해야 되는 게 중국 투자의 본질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신질 생산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자, 지난 시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신질 생산력. 지금 옛날 같은 경우에 중국은요, 싸고 굉장히 저렴하게 막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는요, 신질 생산력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좋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형식이 바로 신질 생산력이고요. 자율주행과 뭐 로봇, AIoT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만들었던 이 백색 가전들, 이 IoT 관련돼서 뭐 에어컨이든 선풍기든 냉장고든 TV든 전부 다 이 AI를 붙이면서 AIoT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이 신질 생산력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자체를 모델을 전환한다는 거고요.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과 자본을 토대로 한다라는 것을 실패한 것을 봤으니까 이제는 이 제조업에 대해서 신흥국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미국과 중국이 기술 갈등을 하는 게 바로 이 신질 생산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AI 플러스와 이 신질 생산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결국에는 25년도 양회의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AI 플러스 그다음에 이 신지 생산력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갈래의 중국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 AI 플러스랑 신지 생산력 한다라고 하는데요. 돈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돈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도 물론 투자해야겠지만 정부도 밀어줘야겠죠. 그래서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는 거고요.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혹은 시장에 대한 국가대표팀 같은 형식으로 증안펀드를 밀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재정 부양까지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이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유입해야 되는 유인책이 있다 보니까 이때 썼던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신국구조를 이때 시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쵸? 신국구조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결국에는 이 AI 플러스로 전환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많이 사줘야 되면은 당연히 구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구매력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써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정책인 이제 이구환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 워딩이 있습니다. 신기술이 신소비를 만든다. 자, 무슨 말이냐? 기술을 발전을 많이 시킨다라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 써보게 된다라면은 구매를 계속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구환시 정책이 지금 보조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옛날에 있는 AI가 현재 지금 있지 않는 상품들을 한번 AI로 바꿔봐라. 그리고 바꾼 상태에서 한번 써보게 된다라면은 다음부턴 과거로 못 돌아갈 걸 이라는 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픈소스 생태계 딥시크가 충격을 줬던 이유가 뭡니까? 딥시크 자체가 저비용 형식으로 이제 기존의 미국 형식의 LMM보다 정말로 싼 가격에 정말로 싼 개발 비용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오픈 소스로 공개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은요, 이 AI라는 것을 대부분 다 이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는 이제 H20이라든지 혹은 추후에 블랙엘 칩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많은 중국의 AI 기업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현재 지금 AI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많은 기업들이 협력을 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자립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도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플러스라는 게 25년도 그리고 추후에도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AI 플러스라는 게 대부분 다 빅테크 위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AI를 만들고 있고 AI를 현재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화를 올릴 수 있는 기업, 올릴 수 있는 것들은요, 중소기업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기업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했던 고민이었던 왜 지금 한국에 있는 운용사들은 전부 다 테크 위주로 중국에 대한 ETF를 구성할까에 대한 답이 결국에는 뭡니까?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차이나 AI 소프트웨어, 차이나 테크 탑10 전부 다 빅테크예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 AI 플러스의 개념은요, 당연히 중소기업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본질적인 핵심은 빅테크를 성장시키겠다라는 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사들은요, 앞다퉈서 테크 관련된 ETF들만 현재 지금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연히 산업에 대해서 한번 배우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만 요약해서 그리고 종목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이 종목이 사실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688 코드라든지 300 코드, 이 과창판에 소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특성을 가졌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토대로 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의 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 밸류체인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AI 플러스에서 핵심적인 게 자율주행이죠. 자, 그럼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자,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 핵심 부품과 이 기술을 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센서가 있어야겠죠. 자율주행할 때 눈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자동차가 눈을 보면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안전한지, 위험한 곳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센서가 필요할 겁니다.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이 똑똑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니까 당연히 반도체, AI 칩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이 서비스가 필요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센서랑 이 반도체, AI 칩이 결국에는 중국에서 핵심 업스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요, 제가 딱 두 가지 정도 대표할 수 있는 기업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허사이 그룹이라고 해서요, 이 ADR에 상장되어 있고요. 여기 코드명 자체가 이제 기업 상장 코드가 HS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명으로는 0966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각의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기 전에 한번 중국의 밸류체인, 자율주행 밸류체인 중에서 이제 업스트림 봤으니까 두 번째 미들스트림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였습니까? 부품이라든지 기술에 대한 것이 업스트림이었다면요, 이제 미들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량 제조하거나 이제 시스템을 통합해주는 거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솔루션을 제시하거나 차량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니오라든지 샤오펑입니다. 제가
이 비아디라든지 다른 기업들을 안 가졌던 이유는요.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만 위주로 제가 가져왔어요. 판매하는 기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조금 더 큰 기업들은요. 제가 조금 축소를 했다는 점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기업들이 안 겹치게 제가 종목들을 선별했다는 점도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들스트림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제조하고 이제 아까 업스트림에 있었던 거를 통합하는 것이 미들스트림이었다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응용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로봇 택시 그리고 로봇 트럭, 자율주행 버스 운영 같은 형식으로 이제 공공에다가 혹은 이 택시 산업에다가 진출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물류라든지 도심교통, 항만, 광산 같은 경우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다운스트림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요, 이 바이두 09888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포니AI 그리고 이 종목 포니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ADR로 있기 때문에 이제 포니라고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정말로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 저는 종목 2개씩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이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업스트림 종목상에서 이 헛사이 그룹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헛사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의 대표 라이다 센서 설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1위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특화가 돼 있고요. 특히나 이 자율주행과 그 다음에 로보택시 관련된 이 산업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라이다를 설계하는 것이 바로 이 헛사이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번 중국이 이 AI 플러스에 대해서 넌지시 이야기 나왔을 때 기준으로 489%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한 변동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다시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요. 바로 이 AI 플러스의 밸류 체인에 속해 있기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를 낸 상태인데요. 현재까지 저점 대비 지금 고점 봤었을 때 7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사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다? 자율주행 관련돼서 글로벌 라이더 1등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호라이즌 로보틱스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업스트림 기준 봤었을 때 반도체 칩, AI 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준으로 AI 칩에 대한 설계를 해주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저니 시리즈 관련돼서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28.7% 정도의 이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비중을 들고 있고요. 1위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요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에 지금 현재 자국 반도체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자국산 반도체로 지금 현재 전환한다라는 키워드에 밸류 체인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쟁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시리즈랑 현재 지금 경쟁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대체할 만한 게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는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의 전이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AI 플러스 관련돼서 양회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현재 196%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8월 달 정치국 회의에서 AI 플러스, 그 다음에 10월 달에 4중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엔 또 한 번 더의 기대감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갔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저점 대비 지금 현재 고가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66% 가까운 상승을 보여준다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미들스트림 관련해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기업들, 자율주행을 제조하고 있는 완성차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니오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ADR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제 아담이라는 형식의 자율주행을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AI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흐름 자체는 4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샤오펑입니다. 샤오펑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AI 플러스라든지 딥시크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144%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최근 들어서는 4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가 약간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차트는요,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이고요. 이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은 자체 AI 칩을 튜링을 활용해서 현재 지금 전환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도 현재 지금 도맡아서 샤오펑이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플라잉카 같은 형식으로 대부분의 이 AI 플러스의 많은 밸류 체인들이 속해 있고, 이거를 다른 밑에 있는 하청이라든지 그런 게 주지 않고 독점적으로 다 하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리스크는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은 여러 가지 두 마리 토끼 이상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플라잉카, 자율주행, 자체 AI 칩까지 모든 것을 지금 현재 하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운스트림 관련돼서 로보택시에 현재 지금 진출하고 있는, 실제로 운용도 하고 있는 아폴로 고를 운영하고 있죠. 이 아폴로 고를요, 바이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중국의 10개 도시상에서 현재 지금 운행 중이고요. 두바이, 홍콩도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좀 많이 현재 지금 진행을 하면서 외국 진출까지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바이두의 아폴로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 흐름이 27.38% 정도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우리가 몇 가지 체크를 해봤었는데,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산업에 대한 체크를 할 것은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요, 이제 휴머노이드에 대한 밸류체인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밸류체인 상에서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를 봤다라면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봤었을 때 결국에는 핵심 부품 및 소재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관련된 핵심 부품 및 소재 관련돼서 완성형 뿐만 아니라 이런 핵심 및 부품만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형 관련돼서는 제가 왜 이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완성형 관련돼 가지고는요, 가장 지금 현재 괜찮은 종목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니트리라는 이 기업입니다.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비상장이고요. 최근 들어서 상장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쉽게도 우리가 외국인이 투자하지 못하는 이 688 코드로 아마 상장이 될 겁니다. 688 코드나 이 300 코드로 상장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말해봤자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이 유니티를 말해봤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없다라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스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및 부품 및 소재 관련돼서 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보게 된다라면은 센서. 자,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IMU가 있어야 되고요. 센서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센서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핵심 및 부품 소재를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로보센스 02498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웨이어 반도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603-501, 죄송합니다. 603-501 이렇게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액추에이터,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뭐 로보스타라든지 아니면 뭐 로보티즈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 상승 흐름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액추에이터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주가 상승 흐름세가 상당히 좋은데요. 이거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탁보그룹이 있습니다. 코드명으로는 601, 689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재창구동이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 들어보면은 신선합니다. 그렇죠? 왜 신선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르는 이름 자체가 되게 다양해요. 한자로 직역해서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말로 읽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문 형식으로 번역해서 읽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로 읽을 때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게 된다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1강,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되짚어 본다라면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뒤에 있는 숫자 코드 603, 583 이렇게 여러분이 검색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하모닉, 감속기, 그 다음에 전기 모터 관련된 이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는요, CLTL
있고요. CLTL 워낙 유명한 회사죠. 03750 이렇게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수 룽타이, 죄송합니다. 장수 룽타이 이렇게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605133이라는 코드를 가졌습니다. 자, 그럼 이 기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종목에 대한 밸류 체인들, 현재 지금 주가 흐름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보센스입니다. 자, 로보센스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 라이다를 이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글로벌 1위라고 들으면은 아까 헛사이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라고 했으면서 이거는 왜 글로벌 1위입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탑재 위주예요. 똑같이 자율주행도 자율주행 가져가는데요. 이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에 들어간 이 휴머노이드 전용 라이다에 대한 휴머노이드 전용 라이다 센서에 대한 글로벌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봤던 헛사이 같은 경우에는요, 자율주행 관련돼서 로봇 택시 관련돼서 라이다에 대한 글로벌 1위였다면요, 지금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에 장착되는 라이다 센서 관련돼서 글로벌 1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주가 상승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4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도 상승 흐름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웨이얼 반도체입니다. 자, 중국 최대 이미지 센서 기업입니다. 자, 실제로 부품상에서 로봇이 눈을 보면서 그 사물이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건지, 내가 현재 지금 작동을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눈을 담당하는, 그 눈에 대한 센서를 담당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휴머노이드 카메라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3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2위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웨이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 대비 봤을 때 상승폭 자체가 24.89%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요 관련돼서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체크해 봤을 때 대부분 다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 체인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탁보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벌어가는 회사이죠.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 액추에이터를 담당하고 있고요. 부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 탁보그룹이 주가가 많은 상승세를 거뒀는데요. 거뒀던 이유는요, 테슬라 휴머노이드의 공급망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테슬라 휴머노이드에 납품을 하고 있다더라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면서 탁보그룹이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로 지금 현재 80% 가까운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밸류체인을 보게 되면은 그 밸류체인 상에서 탁보그룹이 있는지 여부를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탁보그룹 상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거기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 납품하는 형식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들어선 5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요, 제창구동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명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603583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기업 역시나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리니어 모션 전문 상장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요, 현재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15% 정도 가깝게 있는데요. 어디가 15%가 있냐? 이 리니어 모션에 대한 이 15% 정도의 지분, 현재 지금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요, 27.32%로 현재 지금 과거 7월달, 6월달 이후로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CLTL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워낙 CLTL은요, 우리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죠.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CLTL을 정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CLTL 같은 경우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배터리 제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들어가면은 휴머노이드 들어가겠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도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의 37.9% 정도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1위 회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43% 가까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CLTL은요, 원래 심천에 상장이 되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심천 코드상에서 이제 300으로 코드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CLTL이 5월 달에 이제 홍콩에다가도 동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콩에서 이제 상장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03750 홍콩에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은 박스권을 그어뒀다가 우상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탈출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장수룽타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60513, 60533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지금 현재 로봇 같은 경우에 강판을 만들고 있거나 이런 알루미늄 토대로 해서 이제 합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부품 회사들이 잘하는 게 알루미늄 합금을 정밀 부품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로봇 세계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 회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된다면요, 현재 지금 주가 상승률 자체가 57.66%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준다더라.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알루미늄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정밀 부품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엔요, 지금 우리가 유니트리가 상장이 되게 된다 했었을 때 직접적인 매수를 거래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대비해서 봤을 때 두 번째 이 경쟁사죠. 유비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니트리랑 비슷하게 휴머노이드 전문 기업입니다. 실제로 워커 시리즈를 만들게 되면서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판매까지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은 27.37%인 거고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중국 투자했었을 때 가장 빠짐없이 계속 들려오는 종목이 유비테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에는 이 유니테크보다는 저는 유니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유니트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드명이 이제 688로 되거나 300으로 되는 형식의 이제 과창판에 상장이 될 거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들이 직접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련돼 가지고는 휴머노이드 상에서는 우리가 밸류체인 단에서 완성형이 아니라 부품사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중국 투자하실 때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워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요, 세계 최초 이제 자가 배터리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자율주행부터 이 휴머노이드까지 전부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한 번 더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시 또 돌아와서 자율주행부터 보게 된다라면은, 자, 지금 우리가 종목들을 봤었을 때 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그리고 다운스트림까지 정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AI 플러스라는 이 중국에 말했던 이 키워드 상에서 대부분 다 이 종목들이 이런 형식으로 다 있는데요. 이 종목들을 다 투자하고 싶지만 그게 어렵다 보니까 요 관련돼서 자율주행 전문으로 이제 ETF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종목들을 다 같이 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상대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봤었을 때 현재 지금 ETF 상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테크를 묶어서 현재 지금 ETF를 내고 있다더라라는 것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보통 휴머노이드를 묶어서 ETF를 내게 되는데요. 결국 묶고 있는 이유가요, 되게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요. 이 기업들이 전부 다 각자만의 현재 밸류 체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로봇센스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1위고요. 웨일 반도체도 중국 내 1위고 글로벌 3위인데 다 사고 싶지만 아까 말씀드렸듯 살 때 매수를 하거나 거래를 했었을 때 홍콩에 상장돼 있거나 본토에 상장돼 있으면은 100주 단위씩 거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200주 단위씩 이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기가 어렵다 보니 이제 ETF로 묶어서 출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는 1강부터 지금 이제 4강을 거의 마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강부터 돌아와서 한 번씩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1강에서는요, 왜 지금 중국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21년도 같은 경우 홍다구 사태가 나오면서 코로나 당시 때 중국이 많이 경제 자체가 꺼지게 되면서 그걸 토대로 상해 재봉쇄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 대한 되게 안 좋은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외국인들이 다 철수를 했고요. 외국인에 대한 FDI 투자 자체가 최저치를 가게 되고요. 많은 중국의 가계 같은 경우에는요, 저축률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은요, 이 저축률이 높은 걸 가지고 신국구조, 그 다음에 924 대규모 부양책을 토대로 해서 주식으로 자금을 이동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1월 달 기준으로,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딥시크 쇼크가 터지게 되면서 이 AI에 대한 이 신드롬 자체가 이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요, 25년도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AI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양회에서 이 AI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트럼프발 해방의 날 이후로부터 주가가 빠졌을 때 중국 당국에서 25년도 4월 9일 날 기준 국가대표팀이 이제 징한 펀드를 지금 현재 투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자체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은 지금의 중국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어떤 겁니까? 지금 중국의 실물 경제는 조금 더 하강하는 중인데 이 실물 경제 하강의 상태에서 살려보고자 주식을 투자하게 되는 거고요. 주식에 대해서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는지 중국 당국에서 정해줬죠. 어떤 거다? 이 AI와 관련된 업종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을 양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2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중국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투자한다 했었을 때 굉장히 복잡하다. 왜? 거래소가 많고요. A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H주, 그 다음에 과창판도 있고 ADR도 있는 형식의 되게 다양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할 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거래 단위, A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00주 단위씩 거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한가제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 그리고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현재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ADR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들이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중국 주식을 봤었을 때 보통에는 이름으로 외우기보다는 종목 코드로 외워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거래소의 특징에 대해서도요. 688 코드랑 300과 관련된 종목 코드는 거래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콩에 대한 이제 홍콩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보고요. 3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정치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기라고 실제로 우리가 아까 1강에서 배웠던 거는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건들, 그리고 3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정치 구조, 중앙금융공작위원회, 중앙금융공작회의, 그리고 중앙경제공작회의, 그리고 정치국회의, 그리고 양회,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중국의 경제회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제조업 PMI와 차이신 PMI를 여러분들한테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흐름, 그 다음에 민간, 정부 주도하에 있는 이 지표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고시환율 제도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변동환율제가 아니라 고시환율 제도라고 해서 매일매일 인민은행이 이제 기준 환율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홍콩달러 같은 경우에는 페그제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기준으로 현재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우리가 이번 4강을 토대로 배웠던 것은 지금 중국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자, 4강의 첫 번째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관련된 밸류체인들 배웠고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중국의 AIoT 관련된 산업들과 그리고 다양한 AI 플러스에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국에서는요. 이 AI 플러스에 대해서 지금 자율주행과 제가 말씀드렸던 휴머노이드 이 두 가지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스트림,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이 세 가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자율주행 센서 관련돼서 알아볼 수 있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허사이 그룹, 그 다음에 호라이즌 로보틱스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센서 자체가 현재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센서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센서 자체예요. 센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보센스 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이제 센서 관련돼서는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어 반도체도 존재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가 서로 비슷한 경향을 가졌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토대로 해서 로봇 택시를 가는 식으로 가게 되는 그 점적 자체가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테크 그 하드웨어 자체가 로봇일 뿐이지 결국에는 전기차와 가지고 있는 이 밸류 체인들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미들스트림 같은 경우에도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센서 관련돼서는 이제 니오라든지 그리고 샤오펑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니오 샤오펑 말고도요. 비아디라든지 다른 기업들도 있기 마련하겠지만 결국에는 니오랑 샤오펑을 말씀드렸던 거는 이 자율주행 관련돼서 완성차들 기준으로 특색 있는 기업들이 바로 이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 완성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유비테크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비테크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유니트리가 있는데요. 이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니트리보다는 유비테크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중국에 대한 이 자율주행 밸류체인 상에서 마지막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지금 바이두가 진행하고 있는 아폴로고에 대한 밸류체인들, 그 다음에 포니 AI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상 로봇 택시 관련돼 가지고는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이 두 가지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액추에이터라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추에이터 관련돼 가지고는 탁보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야기 말씀드렸던 제창구동 이렇게 종목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데 있었을 때 대표적인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도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게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부터 우리가 봤었을 때 과거에 있었던 2015년도 당시 때 중국이 상승했던 시기 그 시기 때 기준으로 종목을 우리가 체크 다시 해보는 것보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 시장이 지금 현재 뭘 바라보고 있는지 이 AI 플러스라는 상황에서 어떠한 밸류 체인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4강에서는 이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를 분석했다면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다른 업종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AI와 관련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지금 상대적인 저평가, 그 다음에 달러 약세라는 이 매크로의 환경, 그리고 정부가 강력하게 정책적인 기조를 밀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 자체, 특히나 헤지펀드들에 대한 투자 자체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중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차이나 딥다이브였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